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그리고 환율 효과를 어떻게 보면 3년 만에 9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시장을 안팎으로 좀 놀라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9조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사실은 어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조 초반대 정도로 이렇게 봤던 거죠. 시장 예상치가 말이죠. 그것을 사실 낙관적으로 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그것도 1조 원이나 훨씬 한째 되는 그런 정도의 아주 뛰어난 영업이익을 냈다는 건데요. 이 수치는 대단한 수치입니다. 사실 그 갤럭시 노트 발화 사태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그래서 어닝 쇼크를 맞이한 게 불과 한 분기 전입니다. 1분기 만에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에 육박하는 정도의 실적으로 복귀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정도라면 작년도입니다. 한 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약 29조 2천억 정도, 그에 따른 EPS 주당 순이익은 17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17만 원 곱하기 시장 적정 PER 12배 하면 204만 원 나오나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200만 원은 뭐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좀 가져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 그건 트레일링 기준이죠. 이미 발생된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정도인데, 지금 현재 실적 추이로 봤을 때는 금년 실적은 훨씬 더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더 나아가서 사상 최고치까지 갱신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실적 추이가 좋다는 건데요.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난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 사상 최고 실적은 3년 전에 있었습니다. 2013년 3분기 때 당시 분기별 최고 영업이익 규모는 10조 1,600억 원이었습니다. 지금하고 큰 차이가 나질 않죠. 1조 정도만 더 올라가면 그 기록을 깨는 거고요. 그리고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사상 최고치는 같은 해 2013년입니다. 2014년인데 36조 7,900억 원이라고 하는 건데요. 시장 전문가들의 삼성전자의 금년도 2017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는 대략적으로 35조 원 내지 36조 원 정도 보고 있다는 것이죠. 2013년도 사상 최고치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정도의 실적을 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컨센서스입니다. 그런데 맥쿼리 증권에서는 놀라운 수치를 제시하고 있죠. 아마도 50조도 넘어갈 수도 있겠다. 잘하면 말이죠. 뭐 조건을 좀 달아놨습니다. 이 조건이라는 게 이런 거죠. 갤럭시 노트 7 이후에 후속 모델이 잘 팔리면, 흥행이 되면, 그러면 가능하고, 또 디램가가 요새 상승세가 놀랍습니다. 계속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승세가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면 50조라고 하는 꿈의 실적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그게 현실화 된다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금년 내지 내년 정도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당 순이익은 25만 원도 훌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주가가 25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보고, 그와 관련돼서 삼성전자나 또 연관된 분야, 그리고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우리 포트폴리오까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 때 아주 어려운 위기에 봉착한 적이 있었죠. 그 갤럭시 사태, 이 사태가 상당히 큰 문제였었던 건데, 이것을 여하이, 그것도 최단기간입니다.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위기 관리 능력이 검증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IM 부분, 휴대폰 부분이죠. DS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가전, C 부분, 이 세 가지, 네 가지 부분, 각 부분이 서로 연관되어 있죠.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각 섹터의 사업 부분이 서로 보완적 관계, 대체적 관계가 아니고 서로 보완적 관계를, 한쪽이 약하면 한쪽이 메꿔주는 방식으로 가고, 경우에 따라서 다 같이 가는 그런 상황,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금 포트폴리오의 그 위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단계,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적이 가시적인 전방이 가시적이고,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디램 부분 뭐 당연하고요. 낸드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시리즈도 현재 후속 모델이 괜찮을 것으로 감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OLED 이건 TV가 아니고요. OLED 디스플레이 쪽, 현재 IT용입니다. 이쪽도 삼성전자가 완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 이 시장도 막 커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지금 퀀텀 닷 TV 등 슈퍼 UHD TV 이 분야도 최근에 QLED TV까지 제시하는 등 공개하는 등 이쪽 분야도 상당히 가시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 제반 부분이 모두 다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금년 영업이익이 35조 정도가 아니라 40조까지도 내년 정도에는 아까 맥쿼리 증권이 언급했듯이 50조까지도 가능한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신성장 동료까지 아주 훌륭하게 잘 정리된 상태로 또 단계별로 장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인공지능, AI, 얼마 전 비브랩스를 인수한 것도 그 맥락이고요. 그 AR, VR, 가상현실, 증강현실 모두 다 거기에 해당이 되고 IoT, 3월 인터넷도 들어갑니다. 얼마 전 하만도 인수를 했죠. 또 이것은 전장입니다. 그리고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도 제작 능력을 갖고 있죠. 이런 측면. 모든 면을 봤을 때 삼성전자 실적도 실적이지만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도 새롭게 장착시켜 실적 외에 그큰 덩치에 성장판을 다시 장착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 이런 판단이 좀 들어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어제 제가 D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여기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때문에 얻는 어드밴티지 3대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삼성전자와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까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DRAM 사업만 따진다고 했을 때 세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DRAM 실적이 상당히 불확실했던 것, 기복이 심했던 것이 이제는 안정화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점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더 이상 이제는 치열한 미세와 공정 개발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카펙스, 자본적 지출, 투자 또는 현재 R&D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완화할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 부담이 상당히 완화됐다는 것. 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 투자 여력을 다른 곳에 더 중요한 곳에 주로 성장 동력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이유로 특히 랜드 쪽으로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로 해서 삼성전자도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새로운 환경 도약의 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